2020년 C19 감염증의 확대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 모두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업회생 전문가 사카모토는 일본 기업들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파산에 몰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로 당초 예정대로 일본에서 기업들에게 지급되던 지속화 수당이 종료됩니다. 일본에서 지속화 급부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법인 등 법인은 200만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는 100만엔을 상한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가 회복되었으니 예정대로 1월에 종료하자라고 한다면 훌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확산하고 있는 C19 감염증으로 인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업체 지속화 급부금 건수는 무려 372만 건이었고 지급 금액은 4조 9천억엔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는 급부금, 조성금, C19 감염증 특별 융자 등으로 그럭저럭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현재의 특별한 보조금 및 대출은 종료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C19 감염증 이후의 일본 기업들의 상황을 예상해보면 사상 최악의 파탄 러시가 도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 전부터 일본 중소기업의 70%는 적자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일본에서 좀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좀비 기업은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C19 감염증 전부터 적자였으며 경기가 회복돼도 적자가 계속되어 언젠가는 도산할 운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비 기업들의 부도 사태는 또 다른 경기 악화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좀비 기업이 망하면 직원들이 실직하게 돼서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의 매출도 감소하고 정리해고와 상여금 삭감 혹은 도산에 이르는 곳이 속출할 수 있으며 소비는 한층 더 침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설비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설비 기계의 매출은 떨어질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공투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좀비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경기 악화의 신호탄이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 중소기업들마다 차입금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 현재 과대 부채와 적자로 대부분의 회사가 파탄 직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파탄 러시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회피할 방법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 등을 밟으면서 흑자를 실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 기업 회생 전문가는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그러한 노하우가 없으며 지금까지 뒤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만 받았던 기업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지식도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상황에서 기업 회생 노하우가 필수적이지만 파산 직전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생할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일본 중소기업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카모토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과도한 차입, 계속되는 적자, 운전 자금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대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주식 투자, 부동산 매매, 설비 투자 등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적자는 판매 부진과 높은 원가율, 그리고 높은 판관비 비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설비 투자 등은 확실한 원인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일본 기업들 대부분이 사업 전략상 필요성에 의해 주식을 구입했다고 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적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매매한 대표적인 이유는 저 회사는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번 것 같다, 질 수 없다, 자신에게는 투자에 재능이 있다 등으로 허세와 과도한 자신감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처의 요청에 따라 공장을 증설했다고 하는 케이스도 물론 있었지만 주식 매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허세나 허영심이 원인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카모토는 이 단계가 진정한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예측과 허세나 허영 등이 원인이 되어 주식 투자와 설비 투자의 실패로 나타났고 그것들이 다시 원인이 되어 차입이 과대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C19 감염증 관련 도산이 일본 전역에서 700건이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C19 감염증 관련 도산은 첫 사례가 확인된 올해 2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 200건대에 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나온 4월의 도산 건수는 총 758건으로 그중 약 14%에 해당하는 105건이 C19 감염증 관련 파산이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약 90%가 그대로 소멸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파산에 빠진 회사가 속출하고 있고 이 흐름은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상공 리서치 토모 노부오 상무는 C19 관련 도산은 앞으로 월 200건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1000건 수준으로 증가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 중 또 하나는 창업자이자 경영자의 고령화에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중소기업 중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회사는 55.6%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영자가 올해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일본의 휴폐업은 4만 3천 건이었지만 올해는 5만 건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어려움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중인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회사는 이번 위기에 어떻게든 견디고 있는 반면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담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노출됐습니다. 부동산은 환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중소기업으로부터 리스크나 융자 의뢰가 쇄도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한 분야에서 장인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숙박업에만 집중했던 일본 호텔 같은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99% 줄어들면서 외덜이 탑법의 무서움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에 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잘 파악해두면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위기 극복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소기업들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부장 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위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